여기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, 여든이 넘은 한 할아버지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, 이 아파트 뒤편에 있는 소나무 숲에 반해 전 재산을 털어 홀린 듯 이곳을 분양받았지만 이 아파트는 아직 준공조차 나지 않았죠. 이 많은 세대가 전부 텅텅 빈 채 백발의 노인이 된 할아버지 홀로 이곳을 지키고 계신데 그가 이 유령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이유는 대체 뭘까요?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. 오늘은 원주 한 작은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가 시내에서는 꽤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이 일대에는 대학교가 무려 3곳이나 있어 자연스럽게 원룸촌이 형성된 마을입니다. 겉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. 그런데 이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15층짜리 300세대 규모의 낡은 아파트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외관은 한눈에 봐도 상당히 노후된 모습, 외벽은 검게 때가 타 있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습니다.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특이하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. 확실히 요즘 스타일 건물은 아닌 것 같죠.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내부는 가구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고 창문이나 문짝이 없는 세대도 다수 보입니다. 얼핏 보면 짓담한 건물 같은데 실제로 이곳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입니다. 이 상태로 얼마나 방치됐는지 뒤편 놀이터는 넝쿨과 나무에 뒤덮여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인데요. 인기척 하나 없는 이 공간이 조금은 오싹하게 느껴집니다. 현재 이 내부는 아무도 진입할 수 없게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. 아파트 정문 쪽으로 이동해보니 단지 내 상가 건물도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누군가 생활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데요. 이런저런 잡동사니와 생활용품들이 보이고 작은 텃밭에는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. 분명 누군가 여기 있다는 건데 여긴 준공이 난 아파트가 아니라서 정상적으로 전기도 수도도 공급되지 않는 곳입니다. 게다가 30년 가까이 방치돼 누수도 심각해 보이고 지하 주차장은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. 지금도 계속해서 펌프로 물을 퍼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물이 조금 오염됐는지 이 바닥에 물자국이 엄청나죠. 안쪽도 보나마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을 텐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유령 아파트에는 벌써 30년 가까이 홀로 자리를 지켜온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. 대체 이 할아버지는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? 그리고 이 아파트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와버린 걸까요?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아파트가 첫 삽을 뜬 건 1994년. 인근 대학교들 덕분에 이 주변에는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자취방은 늘 부족했죠. 그리고 이런 수요를 노리고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. 그렇게 한층 한층 올라가던 아파트,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분양이 이뤄졌는데요. 1999년 당시 경남 진주에 살던 한 중년 남성도 이곳을 분양받게 됩니다. 그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파트 뒤편에 펼쳐진 이 소나무 숲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이 풍경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그 머나먼 진주에서 여기 원주까지 올라와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보태 이곳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것이죠. 하지만 돈을 넣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 사이 여러 이해관계인들 간의 시공권과 소유권을 둘러싼 여러 분쟁이 터진 겁니다. 땅 주인, 시행사, 제3자, 4자, 5자까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권리관계 속 공사는 결국 중단됐고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길고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말 꼬여도 단단히 꼬여버린 상황입니다. 최초 아파트 건축주와 다른 사업자 간의 시공권 분쟁,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부지에 수십억 원 규모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여러 시공업체들, 여기에 이곳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,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근 대학생들까지 관련 소송이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. 그리고 안타깝게도 앞서 진주에서 올라왔던 그 중년 남성 역시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. 전 재산이 들어간 아파트였기에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것인데요. 하지만 이마저도 소송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지고 경매를 통해 아파트 소유권은 계속 바뀌면서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갔습니다. 그리고 어느덧 그는 80대의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죠. 그동안 이 할아버지께서는 법을 너무 많이 공부한 나머지 차라리 내가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청력까지 잃게 되었고
지금은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하죠. 이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다른 피해자들 대부분은 오랜 소송과 분쟁에 지쳐 이미 큰 손실을 감수하고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근처 원룸에 거주하시면서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오랜 세월을 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묶인 채 살아오신 건데요. 실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 상가 안쪽에 불이 켜져 있었고 분명 인기척도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누구 계시냐고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끝내 아무런 대답은 없었고 저 역시 함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기에 아쉽게도 이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. 지난 2018년에는 토지를 제외한 이 아파트 264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. 당시 감정가는 약 64억 원. 하지만 이 아래 땅은 또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했고 결국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최근에서야 3억 4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. 이 낙찰자가 이걸 낙찰받아서 뭐 어디에 쓰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여전히 큰 변화 없이 하루하루 더 낡아만 가고 있죠. 30년이 흘렀습니다. 이쯤 되면 이 할아버지께 돈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, 그 억울함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, 그 하나로 버텨오신 건 아닐까 싶죠. 50살쯤 시작된 이 싸움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이 긴 세월이 모두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기에 이 할아버지는 아마 앞으로도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겁니다. 그리고 설령 지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미 30년 가까이 방치된 이 아파트가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.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건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. 평범한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일까요? 부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